현재 그러면 어떤 배대지에서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네. 마이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베요? 네. 마이베가 누구 거예요? 마이베요? 아, 잠깐. 다시 돌아온 투트랙과 미드생셀러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미드생셀러님이 매출을 올린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부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 가장 최근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달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정확히 8천이에요? 네. 매출 분포도는 어때요? 마켓별로 분포도. 네. 저희 쿠팡이 한 80% 정도 되고요. 80%? 네. 오, 네, 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 G마켓, 11번가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옥 시장이 한번 날아갔잖아요. 네. 날아가지 않았으면은 분포도가 사실 쿠팡이 조금 내려갔겠죠. 원래 쿠팡이 40, 지옥션이 40이었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거를 어떻게 잘 버티고 또 하셨어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투트릭님이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위기를 이기면은 이제 극복하고 나면은 매출로 이어진다.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런 말씀. 이런 뉘앙스로. 아, 맞아. 얘기했지. 근데 나는 사람들이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다시 일어선다면 정말 배우는 게 많을 거야, 그 사이에서. 스토어가 날아갔는데도 날아간 달은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 달에 바로 그 이상을 찍어버린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치,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서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미대생셀러님 커리어 하이를 축하드립니다. 기억나죠? 네. 미대생셀러님의 방법은 뭐죠? 저는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뭘 것까지가? 이제 무조건 끝까지 간다. 이 상품은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근데 보통 구매 대행 하실 때 상품을 이제 새로운 거를 빨리빨리 올리는 거가 이제 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잘 팔리는 상품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이템 인해에 묶여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가격 싸게 파는 게 노출이 되고, 그거를 또 못 맞추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놓고 가는 경우도 많고, 새로운 걸 계속 올리기 위해서. 대부분 버리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놓지 않고 판매가 일어났던 상품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똑같이 그냥 계속 가격 내리면서 싸움 가다가 거의 이제 점마진까지 갑니다. 그럼 1등 찍어버리게 되면 1등 찍고 나면은 계속 나가죠? 네. 아, 그 방법이구나. 그래서 마진이 더럽게 안 나왔구나. 아니, 8천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진은 나쁘지 않을 매출인데, 네. 와, 이 한 놈만 팬다는 느낌이 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쿠팡에서 8천 나왔다고, 쿠팡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네. 쿠팡에서는 아이템 인에 묶인 것들을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현지 법인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아예 저희가 승부를 볼 수 없는 가격까지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는 네. 타오바오에서 사는데 네. 걔네는 뭐 공장을 끼고 가거나 아니면 네. 1688에서 도매로 갖고 오거나 이럴 경우 네. 사실 재고를 가지고 가본 경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중국에서 입장에서는 수출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내는 세금을 환급을 받으면서 그걸로 마진으로 가는 업체들도 있고.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네. 저희는 그러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리트 있는 상품이다. 이거 내가 계속 갖고 가면 판매량이 있고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제가 재고 사입으로. 아, 재고 사입으로? 들어오고, 그 네. 재고 사입 되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데 이제 조금 위험한 요소들도 있고, 이제 저는 다행히도 원금사에서 이용하는 재고 사입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돈이 남아요? 거의 안 남는데 점마진까지 가다 보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마진을 생각하지 않고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게 또 사람들이 판매를 하다 보면은
리뷰가 또 쌓이잖아요. 그러면 또 유입이 또 그거에 비례해서 더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판매량도 늘어나고 저는 이제 그거를 규모로 가지고 간다 생각하고 실제로 재고 사입도 이제 한 몇백 개 단위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템 위너에 걸리게 되면은 그냥 상품을 그냥 업로드해서 네. 그걸로 그냥 상세시켜버리고 이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쵸? 근데 지금 미대생 셀러님 같은 경우는 아이템 위너에서 어떻게든 버텨서 승자가 되신 거잖아요. 물론 다 이기진 못하잖아요. 그쵸. 예. 너무 마이너스 마진까지 주면서 하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쵸.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도매 가격을 확인해보고, 아, 한번 해보자. 해서 얘네가 안 내리면은 가는 거고. 그거 한번 1등 먹으면 유행 끝날 때까지 내 것만 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너무 저마진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쿠팡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지옥션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너를 잘 활용하면은 네. 요즘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위너를 한번 뺏겼어요. 네. 지금은 한번 뺏겼는데 네. 그거를 그냥 제목만 조금 수정해서 네. 올렸거든요. 다시 네. 가격 좀 더 높여서. 네. 근데도 그게 팔리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계속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상품이어가지고 그렇게도 그 상품 될까? 네. 자체는 히스토리가 쌓였다는 뜻이구나. 네. 이제 위너에 대한 그 판매 건수나 리뷰는 이제 넣고 갔는데 그냥 이거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새로 올렸는데 그게 조금씩 팔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쿠팡은 제일 최저가로 맞추고 나머지 이제 네이버나 그런 데는 가격을 좀 더 올려서 파는데도 판매가 계속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를 집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구매된 셀러가 광고를 집행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대생 셀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좀 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헤비 업로드잖아요. 네. 상품 수도 굉장히 많이 업로드 시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광고도 집행한 상품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구매 대행하는 사람 중에는 극과 극을 치달아. 어떤 사람은 무조건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수동으로 올리는 사람. 극단적이야.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닥치고 그냥 닥치고 업로드하는 사람 있고.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다 적절히 섞어서 그리고 구매된 스크린 재고 사입도 하고 네. 광고도 하고 상패도 만들어 봤고 네. 그 옛날에 1000개, 2000개씩 수동으로 올렸던 그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대생 셀러님 좀 배대지 덕을 되게 많이 보고 계시다고 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쵸?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바로바로 잘 되고요. 네, 저는 배대지랑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배대지가 일단 업체지만 네. 이제 저랑 업체 대 업체로 만나는 거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좀 합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배대지가 저한테 맞춰도 주지만 또 제가 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제 배대지가 아까 제가 현지 직원 파견한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현지 직원이 일을 좀 더 편하게 하려면 내가 여기서 뭘 더 챙겨줘야 될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먼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합을 맞춰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배대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배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 미대생 셀러님 같은 대표님이 그 배대지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 서로 양보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선순위 당연히 미대생 셀러님 거부터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거기 다 사람이라니까. 네. 이 사장님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고 있고 그래도 내가 힘들다는 거 다 이해해 주고 그리고 나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파트너사한테 갑질하면 그 사업도 망한다고. 네. 네, 제가 매번 얘기했었죠. 네. 그걸 그대로 잘 지켜주시고 계시네. 그리고 협력사잖아요. 네, 협력사. 협력사. 맞아. 내 사업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회사. 근데 그 회사한테 야, 내가 너한테 비용 냈으니까 그 비용만큼 해.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 구매 대행 업무의 절반 이상은 저는 배대지라고 이상이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초보 사업가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배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배대지가 내 물건 작정하고 늦게 보내기 시작하면은 내 일도 꼬이고, 그러니까 나도 오히려 더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서로. 옛날에 내 입장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서로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나도 성장을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비즈니스를 그 업체들하고 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 어떤 배대지에서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네. 마이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베요? 네. 마이베가 누구 거예요? 마이베요? 제 거요? 제가 마이베 뿐만 아니라 배대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하필이면 저는 첫 번째 배대지 때문에 바로 업을 접을 뻔했어요. 그때 업을 접었으면 아마도 지금 추천도 없었겠죠. 정말로 본사 가서 따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한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따졌는데 어찌저찌 해갖고 우리가 로스난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좀 지원해주겠다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다른 배대지를 바로 옮기긴 했는데 배대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초보들은 잘 몰라. 그저 싼 배대지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초보들은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 내가 써본 배대지가 그냥 다들 그러려니 생각하니까 그냥 그걸 이용을 해요. 근데 배대지는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컴퓨터 앞에서만 일을 하잖아요. PC나 노트북 앞에서만 일을 하고 실제로 내 물건을 볼 일이 없잖아요. 전혀. 그렇게 수많은 물건을 팔았지만은 판 물건은 반품밖에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대지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내 대신 눈이 돼주고, 내 대신 손이 돼주고, 내 대신 발이 돼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 해요. 현재 미대생 셀러님은 매출이 좀 나오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분들에게, 혹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처음에 매출이 많이 안 나오면은 불안하실 거예요, 많이. 엄청 많이 흔들릴 거고. 온꿈사에서도 매출 인증 글이 올라오잖아요. 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부러워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잘 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거기서 비교는 하되 그거를 자극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어느 순간 누적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품 수가 1000개가 됐을 때 오는 효과가 있고 2000개 됐을 때가 오는 효과가 또 있고, 그 구간까지만 잘 버티시고 계속 상품 업로드하고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는 방식을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럴수록 이제 온꿈사 강의도 듣기도 했고, 정모 같은 거 나가서 작년에 정모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팁 같은 것도 이제 그냥 건너서 듣고 이제 하면서 제 걸로 이제 적용을 시켜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게 됐고, 그걸 잘 적용시켜서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티지 말고 또 자기가 안 되는 방법이 있으면 좀 다른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하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트랙 믿고 따라와!